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 제122회 제1교시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제습기의 제습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입니다. 그러면 이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 제122회 제1교시 01번 문제이고요. 키워드를 저는 적어보면은 이제 제습기 그리고 제습 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는 저는 어떻게 적었냐면 첫 번째로는 이 제습기라는 게 어, 이제 말 그대로는 이 습도를 제거하는 그런 기기인데요. 이 기기랑 기능이 비슷한 기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나열해 봐야지 나중에 그런 기기들을 들었을 때 제습기로 이제 착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명확한 구분이 없이 이제 어, 제습기가 아니라 제습기랑 뭔가 비슷한 단어를 들었을 때 그게 제습기인가 예전에 들었던 그건가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유사한 개념들은 이렇게 디파인을 해서 나열해서 요거는 요거랑 다르구나 비슷하구나 이렇게 차이를 이제 먼저 알아두는 것이 이제 공부할 때 헷갈리지 않고 좋기 때문에 유사기기라는 그런 항목을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습기 원리 바로 나갈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제습기 중에서도 냉각식 제습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흡착식 제습기 간단하게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하이브리드식 제습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구획을 했고요. 1번 유사기기 유사기기로는 첫 번째 공기 건조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에어드라이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제습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공조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냉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구분했냐면 지금 이 원리를 이따가 2번에 설명할 건데 이 원리를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이 네 가지 기기들입니다. 이제 원리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냉각식 그리고 흡착식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는 흡수식 그리고 이들을 이제 조합한 하이브리드식 이렇게 어, 네 가지 정도로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종류들이 다 이런 기기들에서 똑같이 원리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이 같다 보니까 이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파인을 한 거예요. 먼저 공기건조기, 그리고 제습기, 건조기, 냉동기의 역할을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공기건조기는 이제 압축 공기를 이제 건조하는 기기고요. 제습기는 이제 실내에 있는 제습기 기준입니다. 실내 공기를 제습하는 거죠. 그리고 공조기는 이제 뭐 외기와 환기를 혼합한 혼합 공기를 이제 냉각 또는 이제 감습 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또 이제 가열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공조기는 이제 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냉각 코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냉각 코일 이렇게까지 써줄게요. 그러니까 그런 히터, 공기 가열기 부분 말고 냉각 코일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한 겁니다. 냉동기는 이제 뭐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보통 냉수를 냉각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만 지금 보더라도 비슷한 용어들을 조금 여러 개 썼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조 그리고 제습, 감습 다 같은 그런 의미죠. 하시면 좋겠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기기들은 결국 공기의 온도나 습도를 이제 조작해서 원하는 온도 또는 원하는 습도로 만드는 것들이 이제 이러한 기기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습도나 온도를 조작 여기까지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원리 원리 중에서 1번 냉각식 얘는 이제 압축기식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압축기가 달려 있거든요. 왜냐면 냉동 사이클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냉동 사이클을 이제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처음에 압축기, 그 다음에 응축기, 열교환기죠. 그 다음에 팽창 밸브, 그 다음에 증발기, 열교환기죠. 이렇게 네 개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압축기가 있으니까 압축기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냉동 사이클을 이용합니다. 냉동 사이클이 뭐냐? 과정을 한번 적어볼게요. 단열 압축, 정압, 방열, 그다음에 등 엔탈피 팽창, 그다음에 정압, 가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죠. 지금 이 냉동 사이클을 아직 숙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2번 원리, 두 번째 흡착식. 뒤에 말하는 이제 흡수식이랑 좀 유사하죠. 데시칸트식이라고 합니다. 얘는 흡착제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흡착은 뭐냐? 흡착은 기체가 고체에 이제 부착되는 것, 이거를 이제 흡착이라고 합니다. 이따 흡수도 적어드릴 거거든요. 흡수랑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흡착제의 예로는 이제 실리카, 그리고 제올라이트, 그리고 활성 카본, 그리고 활성 알루미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종류도 있겠죠. 3번은 이제 흡수식입니다. 이것도 데시칸트식입니다. 데시칸트라는 거를 이제 찾아보면은 이제 건조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흡착제를 건조제로 데시칸트식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찾아보다 보면 이제 흡착식이랑 흡수식 둘 다 이제 데시칸트식으로 보는 그런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데시칸트식을 흡착식 또는 흡수식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서 보고 있습니다. 얘는 흡수제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흡수란 이제 기체가 액체 용해 되는 것을 흡수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기체가 이제 보통 수증기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따가요. 왜냐면 건조, 제습, 감습이라는 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이제 제거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수증기 기체죠. 이제 뭐 고체에 부착되거나 액체에 용해돼서 수증기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 흡착이나 흡수가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얘로는 이제 염화, 칼슘, 그리고 염화, 리튬, 그리고 에틸렌, 글리콜, 다 수용액이겠죠. 이렇게 요 직접적 성분이 아니라 요것들이 이제 물에 녹아 있는 그런 수용액을 흡수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이브리드식. 하이브리드식은 찾아보면은 이제 영어가 잡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가 섞여 있다는 거죠. 이 위에 둘 이상을 조합 이용하는 개념이겠죠. 실제적으로는 하이브리드식 제습기 이제 개념을 보면 보통 이제 냉각식과 흡착식 합쳐진 경우가 이제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리도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디테일한 원리는 이따가 이제 냉각식 제습기나 흡착식 제습기, 하이브리드식 제습기에서 이제 습공기선도를 조금씩 그려보면 조금은 틀릴 수 있는 습공기선도들인데 이제 이따가 제가 그릴 거거든요. 그게 딱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왜냐면 손으로 그리는 거고 개념 위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 그렇게 저 따라서 그릴 줄 알게 되면은 개념을 잡기가 쉬워져요. 이해하는 데 훨씬 쉬워지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런 원리들이 실제로 습공기 선도상에 어떻게 의미하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3번, 4번, 5번 할게요. 사실 3번, 4번, 5번이 오늘의 하이라이트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3번부터 쭉 할게요. 3번 냉각식 제습기 1. 개념도 여기다가 제가 좀 선도들을 먼저 좀 그리고 말을 좀 설명할게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제가 12칸씩 쓰려고 했었거든요. 이쪽도 좀 그려놓고 갈게요. (4번) 여기는 흡착 식 제습기. 1번 개념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번 습공기 선도. 여기도 이제 5번 하이브리드식 제습기. 여기는 이제 1번 개념도. 이제 2번 습공기 선도. 이렇게 쓸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습공기 선도. 여기서는 이제
pH 선도까지 그려보려고요. 이제 좀 틀이 잡혀 있고요. 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증발기를 먼저 그려보았습니다.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압축기를 그려봤습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축기 그려봤습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팽창 밸브 여기 냉동 사이클의 이 과정이 그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제 먼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었습니다. 이게 이제 파란색은 냉매를 의미할 건데요. 일단 이렇게 흘러가죠. 냉매의 흐름이. 네. 압축기에서는 이제 단열 압축 과정이 일어나고요. 응축기에서는 이제 정압 방열 과정이 일어나고요. 정압 방열이겠죠. 그리고 팽창 밸브에서는 이제 등 엔탈피 팽창
착향 과정이 일어나고요. 증발기에서는 이제 정압 가열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증발기에서는 이제 냉매가 가열이 되면서 이 증발기를 통과하는 그 다른 물질은 이제 냉각이 되는 거죠. 응축기에서는 이 냉매가 열을 방출하면서 여기 응축기를 통과하는 다른 유체는 이제 열을 얻어가는 거죠. 그 열이 그 유체가 얘를 냉각시키는 것이고요. 냉매를 먼저 이제 여기를 통과하는 그런 제습기.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어떤 제습기가 있으면 제습기 내에서 이런 그런 배관들이 있고 기기들이 있고 이렇게 냉매들이 순환합니다. 근데 이 냉매랑 이제 간접적으로 열교환하는 그런 공기들이 지나가죠. 여기서는 실내 공기죠. 실내 공기가 지나갑니다. 근데 실내 공기를 여기를 뭐 온도랑 습도랑 같이 제가 표현을 할게요. 표현을 하는데 여기 통과하면서 그런 어떻게 변하는지를 뭐 온도는 고온, 중온, 저온, 그리고 습도는 다습, 중습, 저습 뭐 이런 걸로 제가 어, 전후 상태를 비교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름을 지을 거예요. 그게 꼭 100%딱 정확하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고, 중, 저, 대, 중, 소를 이제 이용해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증발기를 이제 통과하는 그 통과하기 전에 그 공기를 이제 음, 중온 다습 공기라고 칭할게요. 그 온도는 중간 정도고 습도는 높고 그런 의미죠. 그 증발기를 통과할 때 이제 증발기가 차가운 냉매가 지나가잖아요. 이 차가운 냉매가 지가 가열이 되려고 얘를 통과하는 공기를 온도로 떨어뜨려요. 떨어진 온도를 본인이 냉매가 가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면 일단 어, 얘는 온도가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런 보통 습공기 선도에서 보면 냉각 과정을 보면 이제 좌하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공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분들이 수증기들이 그 차가운 증발기 관 표면 또는 냉각코일 관 표면에 닿으면서 이제 이슬점이 되면서 이제 이슬이 맺히고 이제 어, 그 관 표면에 따라서 이제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증기가 이제 물로 바뀌어서 이제 수증기가 조금 제거가 돼요. 그쵸? 다시 말씀드린 혼합 공기가 냉각 코일이나 여기서는 증발기를 통과할 때 이 증발기는 그 안에서 냉매는 가열이 되려고 하지만 가열이 되려고 하면서 바깥에 있는 공기의 온도는 낮추거든요. 공기를 낮출 때 습공기 선도상에 그려보면은 얘가 좌하향으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 냉각 코일, 이 증발기 코일의 표면이 공기의 노점 온도, 공기의 이제 공기
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절대 습도가 해당 온도에서, 근데 이 냉각홀 표면에서의 온도에 해당하는 그런 포화 수증기 양, 즉 이슬점, 노점보다 이 공기의 절대 습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이 이제 어, 수증기가 물로 응결이 되면서 이제 감습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스콩에선도 그림 그리면서 더 한번 설명드릴게요. 통과하면은 이제 습도도 빠지고 온도도 떨어지고, 여기를 이제 저온, 저습 공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보다 온도가 떨어져 있고 이쪽보다 습도가 떨어져 있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응축기가 냉각이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외기가 이제 응축기인데, 에어컨인 경우는 어, 이제 외부 공기로 냉각을 시키죠. 근데 제습기는 이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팽창멸구 하나의 기기 세트 있는 것이고 실내에 배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응축기를 또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응축기의 냉각을 이 저온저습 공기가 한 번 더 통과하면서 냉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과하면 응축기 안에 있는 냉매는 냉각이 되지만 이 공기는 가열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 공기가 가열이 될 때는 수평선으로 이제 습공기 선도상에서 가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습도는, 상대 습도는 이제 변하겠지만 절대 습도는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쓸 거냐면, 고온, 저습, 공기라고 쓸 거예요. 응축기 통과하면서 온도는 올라가고, 그리고 습도는, 절대 습도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중온다습 공기가 들어와서 증발기에서 증발기 냉각홀 표면 온도, 장치 노점 온도죠. 그 온도까지 냉각이 되면서 그 장치 노점 온도에 해당하는 어, 절대 습도 또는 포화 수증기량이 현재의 공기의 절대 습도 또는 포화 수증기량보다는 작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좌하향으로 곡선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y축의 차이만큼은 이제 수증기가 물로 응결돼서 감습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스콩의 선도상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온저습 공기가 됐고, 이게 이제 응축기를 통과하면 이제 가열이 되면서 고온 저습 공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화살표를 좀 그려보면, 이렇게 공기의 흐름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A라고 표현을 할게요. 중온 다습 공기, 습공기 선도에 이 A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B를 쓸 거고, 여기서는 이제 C를 쓸게요. pH 선도에서는 이제
얘를 쓸 거예요. 여기가 1, 2, 3, 4 이렇게 되고요. 파란색은 이제 냉매, 그리고 빨간색은 혼합 공기를 표현했습니다. 축을 먼저 좀 그려 놓을게요. 절대 습도, 습공기 선도니까 킬로그램 프라임 단위를 쓰죠. 여기는 이제 건구, 온도, 도시. 그죠? 다시 쓰면 여기는 절대 습도축이고요. 킬로그램 프라임 이런 단위를 씁니다. 여기는 이제 건구, 온도, 도시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다시 절대 습도 그램 프라임 킬로그램 단위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건구, 온도, 도시 또 절대 습도 킬로그램 프라임 킬로그램 건구, 온도, 도시 되고요. 여기는 pH선은 이제 여기 압력이 되겠죠. 여기는 뭐 큐파스칼 정도 표현해 볼까요? 여기는 이제 H 엔탈피죠. 킬로 줄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습공기 선도 일단 포화 수증기 곡선 그려볼게요. 이 정도. 그려볼게요. 그려봤어요. 먼저 여기 A 중온 다습 공기 중온 다습 공기 이 정도로 해볼게요. 얘가 증발기를 통과하면 냉각호를 통과하면 이제 그 냉각 코일의 표면 온도까지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근데
음, 이 정도밖에 못 떨어져요. 왜냐면 바이패스 팩터만큼 이제 혼합 공기가 이 냉각 코일을 통과할 때 이 냉각 코일이 혼합 공기를 다 냉각시키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혼합 공기가 냉각 코일을 통과할 때 혼합 공기가 냉각 코일과 접촉하지 않은 상태 통과하는 비율이 바이패스 팩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 다 냉각되진 않고요. 조금 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응축기를 통과하면 가열이 되기 때문에 가열은 수평선입니다. 가열 곡선은 그래서 이렇게 수평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A였으면 이게 B가 되고 이게 C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뭐 어떤 대기압에서 공기는 음, 해당 온도에 그러니까 어떤 압력, 뭐 어떤 대기압에서 공기는 이제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 대기압에서 어떤 온도에서 그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포화 수증기량 또는 뭐 포화 수증기 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이제 그 포화 수증기 양이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습공기 선도가 이제 작용하는 해당 대기압에서는 만약에 이 증발기의 냉각 코일 표면 온도, 장치 노점 온도가 이제 요 정도에 해당되는 온도다. 그러면은 그 온도에 해당되는 포화 수증기량은 정해져 있어요. 얘를 쭉 올리면은 이 수직선과 포화 수증기 곡선이 만나는 그 점이 맥시멈 수증기량이겠죠. 그러면은 어, 그 점을 향해 쭉 내려오고, 그리고 실제 그 공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 습도와 이 냉각 코일의 표면 온도에 해당되는 포화 수증기량일 때 그때의 절대 습도와의 차이만큼은 이제 수분으로 연결돼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제 물로 바뀌기 때문에 제습이 되는 그런 현상이죠. 근데 바이패스 팩터 때문에 다는 못 가고 조금 중간 정도 가고, 거기서 이제 응축기를 통과하는 거는 이제 가열이기 때문에 혼합 공기 입장에서는, 냉매 입장에서는 냉각이겠지만, 그래서 가열 곡선은 이제 수평선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수공유 선도가 조금 낯서신 분들은 이제 건축 설비 기사 시험을 이제 준비하면 거기서 이제 나중에 실기 시험 볼 때 이제 필답형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이제 엄청 많은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것입니다. 그리고 pH 선도를 그려볼게요. 그 전에 여기에 이 선을 이제 포화, 그러니까 이제 포화 습공기선, 습공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증기량은 딱 여기까지밖에 해당 온도에서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넘는 양들은 다 이제 응결되게 됩니다. pH 선도를 그려볼게요. 약간 이렇게. 네.
그래서 이 pH 선도 냉동 사이클을 지금 그린 거거든요. 단열 압축, 정압 방열, 등엔틀 팽창, 정압 가열. 이 냉동 사이클 곡선, 이 사이클 곡선 그릴 줄 아시죠? 예, 이 정도는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pH 선도상으로 그리고 또 TS 선도상으로 둘 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렇게 냉동 사이클뿐만 아니라 뭐 랭킹 사이클, 뭐 브레이튼 사이클, 오토 사이클 이런 것도 아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번, 여기서 1번, 여기가 2번, 3번, 4번. 단열 압축, 정압 방열, 등엔틀 팽창, 정압 가열, 정압이죠. 압력이 같으니까 여기 등 엔탈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흡착식 제습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저온 다습한 공기로 시작을 할게요. 일단 습도는 높아야 됩니다. 아니면 제습기는 습도를 낮추기 위한 거기 때문에 공기 자체는 습도가 높을 때 사용이 되겠죠. 이제 여기에 열교환기 먼저 그리고요. 저온다습 공기가 이제 열교환기를 통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서 열교환기에서 얘는 남을 냉각을 시켜주고 본인은 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열은 이제 절대 습도는 일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과하면은 이제 저온이 이제 중온으로 바뀌고 다습은 그대로 다습입니다. 그래서 얘는 중온이 됐고요. 다습 공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습 로터로 지납니다. 제습 로터. 제습 로터를 지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다습한 그 수증기가 제습 로터에 있는 흡착제에 의해서 흡착이 됩니다. 근데 흡착이 될 때 이 수증기가 물로 변한 다음에 이 물의 상태로 흡착이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물로 변할 때 엔탈피를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엔탈피를 내놓으면서 엔탈피가 더 낮은 이제 물이 됩니다. 물이 된 건 좋아요. 그러면 엔탈피를 내놓을 때 그 열은 주변의 공기를 높이는 데 사용이 되죠. 그래서 제습로토를 지나면 수증기가 물로 바뀌면서 저습이 되지만 물로 변환이 되면서 내놓은 엔탈피로 주변 공기가 데워지면서 고온이 됩니다. 그래서 고온, 저습 공기가 됩니다. 고온, 저습 공기가 됩니다. 됐죠?
이제 히터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 흡착식 제습기는 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공기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공기는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중온 저습 공기라고 할게요. 보시다시피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잖아요. 그쵸? 얘는 이만큼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고 얘는 이만큼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고 절대습도의 개념으로 절대습도가 건조 공기 1kg분의 수증기 질량이죠. 그쵸? 절대습도는 어떤 온도의 습공기에서 건조 공기 1kg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질량으로 정의가 되죠.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제 포화 수증기량은 커집니다. 절대습도가 커지죠. 포화 수증기에 포화 습공기에 절대습도가 커지죠. 습공기라는 것은 저 용어를 이제 방금 전에 조금 잘못 사용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고쳤죠. 습공기랑 이제 수증기랑은 다릅니다. 습공기는 건조 공기 플러스 수증기입니다. 그래서 습공기를 이루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습공기 선도라고 하고, 즉 건조 공기랑 이제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습공기의 선도인 거고, 이 선은 지금 포화 습공기 선입니다. 적혀 있는 듯이 포화 습공기 선의 의미는 이거는 이제 습공기다. 아까 습공기가 건조 공기랑 수증기를 같이 합해져 있는 상태인 거죠. 포화 습공기다. 이거는 건조 공기랑 습공기랑 같이 혼합되어 있는데, 사실 포화 습공기선이란 이 습공기입니다. 습공기니까 건조 공기랑 수증기랑 같이 있는데, 이 혼합체에서 수증기량이 제일 맥스로 있을 때의 습공기를 포화 습공기라고 합니다. 그 맥스 이상으로 있는 수증기는 다 이제 응결돼서 물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이 포화 습공기 양이 해당되는 절대 습도 이상으로는 이제 수증기량이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맥스인 거고, 넘어서는 것들은 다 이제 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넘어가면은 이제 중온 저습 공기가 이제 통과를 하면, 히터를 통과하면 이제 고온 저습 공기가 되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이게 재생을 쓰는 건데, 재생을 쓸 때 왜 이제 히터나 제습 모터를 이제
히터를 통과하냐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아까 이 얘기를 하려다 말했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수증기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일단 온도를 높이고 보는 거예요. 고온 저습 공기가 되죠. 제스로토를 통과하는데 이건 재생이기 때문에 이런 제스로토에는 흡착제가 이제 여기 어, 제습 과정에서 많은 수증기를 물로 변환시켜서 이제 흡착이 돼 있잖아요. 그 흡착제가 깨서 물을 머금을 수는 없어요. 계속 늘어나는 물을 머금을 수는 없고 반대로 이제 그거를 음, 이제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고온 저습 공기를 만들어서 얘를 제습로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한쪽은 이제 제습이 되고 있는데 한쪽은 이제 연속적으로 어, 이제 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흡착제가 갖고 있는 물이 고온 저습 공기로부터 온도를 받아서 열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서 얘가 수증기가 됩니다. 그래서 흡착제 있던 물이 이제 흡착제가 재생이 돼서 수증기는 나오게 되고요. 수증기는 여기에 포함이 돼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또 여기서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주변으로부터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를 얻다 보면 이제 고온이 중온이 됩니다. 그리고 습도는 수증기가 더 포함이 되니까 이제 다습해지죠. 그래서 여기는 음, 중온, 다습, 공기 하겠습니다. 중온 다습 공기가 그대로 이게 다 실내에 있는 건데 배출이 되면 여기서 저습 공기 만들어내 또 한쪽엔 다습 공기가 배출되네? 그러면 안 되겠죠. 중온 다습 공기를 냉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장치 노점 온도까지 냉각을 시켜서 이 해당 온도랑 해당 온도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습도, 절대 습도랑 이제 장치 노점 온도에서의 그런 절대 습도의 차이만큼 이제 물로 응결이 되면서 습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통과하면 냉각도 되면서 습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온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다습이니까 중습 정도로 할까요? 예, 중습 공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살표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제가 곧 화살표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물탱크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연결되는 것들 따로 모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된 물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물탱크가 빠져 있는데요. 물탱크로 물이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화살표 그려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음,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위의 과정이 이제 제습이고요. 얘는 재생이 됩니다. 동그라미 형을 표현해 줄게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면은 이제 저온 다습한 공기가 있습니다. 이게 열교환기를 통과하는 이유는, 왜냐면 아까는 바로 제습 로터를 통과하면 여기 열교환기를 통과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 재생에서 한번 냉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로 얘를 냉각시켜 주려고 열교환기로 지나가게 됩니다. 저온다습한 공기가 얘를 냉각을 시켜주면서 본인은 가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온다습한 공기가 되고, 제습 로터를 지나면서 흡착제에 의해서 수증기가 물로 변환이 돼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변환이 돼서 흡착이 됩니다. 그러면 습도는 낮아지겠고, 하지만 어,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방출된 열은 이제 주변 공기를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중온 다습에서 고온 저습 공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내로 배출이 됩니다. 실내 공기로 들어와서 실내로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 제습 로터는 흡착제는 무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재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중온 저습 공기 정도로 표현을 한 그 공기가 이제 들어와서 히터를 통해서 가열이 됩니다. 가열을 하는 이유는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포화습 공기선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해당 높은 온도면 더 큰 절대 습도를 가지고 있죠. 해당 포화습 공기가. 그래서 온도를 높여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고온 저습 공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제습 로터에서 물을 머금고 있는 흡착제를 이 고온 저습 공기에 통과하면서 그 물을 이제 고온의 에너지를 주면서 증발을 시켜서 수증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흡착제가 이제 물을 머금고 있던 거를 이제 수증기로 변환되면서 방출하면서 이제 흡착된 재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온 저습 공기는 이제 중온 그리고 다습 공기가 되는 거죠. 습도가 높아지겠죠. 열교환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열교환기의 장치 노점 온도로 냉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장치 노점 온도에서의 절대 습도량, 그리고 원래 여기 해당되는 공기에서의 절대 습도와의 차이만큼 이제 수증기가 물로 변환이 돼서 이제 응결돼서 결국 공기의 습도는 낮아지게 되죠. 수증기량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중온은 저온이 되고 다습은 중습 공기가 되게 됩니다.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포화습 공기선도, 습 공기선도 상에 그려보겠습니다. 포화습 공기 선도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잘 못 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제습을 그릴 거고요. 여기는 이제 재생을 그릴 거예요. 저온다습한 공기가 오고 있다고 한다면 얘가 이제 중온다습 공기가 되고요.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이 정도로 고온 저습 공기가 되는 걸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알파벳을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A, B, C라고 할게요. 얘가 A, B,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재생도 한번 공기 선도상에 표현해 볼게요. 저온 중습 공기였습니다. 할게요. 그러면 저온 중습 공기가 고온 저습 공기 됩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중온 다습 공기 됩니다. 이 정도로 표현해 볼까요? 여기까지만 표현해 볼게요. 먼저 중온 저습 공기가 히터를 통과하면 가열 곡선은 수평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제습 모터를 지나면 이제 습도는 좀 있으면서 온도는 좀 떨어지니까 중온 다습이 되죠. 이 정도로 표현할게요. 재생이 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열교환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정도? 요거를 좀 더 밑으로 그리고 싶은데 좀 아쉽게 안 됐어요. 이 정도를 강트 5.5 보고 BF 고려해서 이 정도. 사실 요 극선이 좀 더 내려와서 이렇게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왜냐면 지금 들어오는 그 공기랑 나가는 공기의 습도 차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요건 제가 사실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 습공기 선도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한다라고만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일단 알파벳부터 그려볼게요. 요점이 요점보다 더 습도가 낮은지 아닌지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곧. 그래서 여기가 D, 여기가 E, F, G라고 한다면 여기가 D가 되겠고요, E가 되겠고요, 여기가 F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G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D에서 E로 가고 E에서 F로 가고 F에서 G로 장선 오점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 BF 때문에 G로 오는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 목표가 저습을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다습한 공기를.
저습한 공기를 만들었어요. 오케이, 좋아. 근데 흡착제는 수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생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나왔을 때 그 나와 있는 주변의 그런 공기가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상 상태라면은 그냥 그 해당되는 조건에 해당되는 그냥 실내 습도의 공기가 들어오는 거겠죠. 들어오면 결국 나가는 게 여기서보다는 습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거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보진 못했는데 이제 저습된 공기가 다시 이제 습도 높아지면 조금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G 포인트가 이제 원래 D에 해당된 절대 습도보다는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낮게 있거나 뭐 그런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긴 할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림상으로는 여기 D점보다 G점이 더 높은 걸로는 일단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 G점에 해당되는 절대 습도는 D점에 해당되는 절대 습도보다 어, 이제 좀 더 낮아져야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만들어내는 그 C점에서 공기량이 훨씬 많다고 한다면 아니면 C점에서의 그런 어, 그 제습된 절대 습도가 훨씬 더 좀 생각보다 작다면은 여기서 어, 만들어지는 재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그 공기는 실제 주변의 공기보다 조금 뭐 높더라도 상관은 없겠죠. 여기서의 효과가 더 크다면은 여기서의 효과는 조금 적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효과는 있는 걸로 보이면 되니까 예. 이거 한번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G점이 이 D점에 해당되는 절대 습도보다 비슷한지 아니면은 뭐 높은지 아니면 작은지 예. 제 생각은 이제 여기 C에서 그런 감습된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G점이 이 들어온 공기의 절대 습도보다 좀 높은 상태로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습공기선들을 그려봤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 과정에서 이 과정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가는 거냐 이런 거를 그릴 줄 아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흡착식 제습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식 제습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식 제습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냉각식 플러스 흡착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좀 같이 포함해서 그릴 거고요. 그래서 축기 그리고요. 그다음에 팽창 밸브 여기다 먼저 그려놓을게요. 그다음에 증발기
제습로터도 그렇고요. 히터 그려보겠습니다. 응축기도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냉매부터 그려보겠습니다. 냉매 흐름부터. 이렇게 화살표도 그려보았고요. 냉매의 흐름이죠. 이거 조금 생각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건데요. 따라가 볼게요. 먼저 저온 중습 공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응축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가열이 되겠죠. 왜냐면은 저온 중습 공기가 냉매를 이제 식혀주면서 본인은 가열이 되겠죠. 냉매는 이제 응축이 되는 거죠. 냉매 가스에서 냉매 액으로 통과하면 저온에서 중온, 중습이 되겠습니다. 가 되겠고요. 히터를 통과하면 이제 고온, 중습, 공기가 되겠죠. 제습 로터를 통과하면 제습 로터 속에 있는 이제 물이 이제 에너지를 얻어서 엔탈피를 얻어서 수증기가 돼서 흡착제로부터 나오죠. 그럼 재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수증기가 공기랑 합쳐지면서 이제 다습이 되겠고 온도는 떨어지겠죠. 왜냐면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갖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중온 다습 공기가 되겠죠.
증발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저온, 중습 공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냉각 곡선 보면 증발기를 통과하면 냉각 곡선 따라간다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장신호점 온도로 가면서 이제 온도는 증발기의 그런 코일 표면 온도에 가깝게 냉각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온도에서는 어, 이 습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수증기 맥스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그 통과하기 전에 공기에서 절대 습도랑 그리고 그 온도에서 맥스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절대 습도와의 차이만큼 이제 몰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감습이 되는 거죠. 온도가 낮아지면서 습도도 낮아지는 거죠. 그려볼게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그리려고 했냐면 응축기 통과하고 히터 통과하고 그다음에 제습로도 통과하고 그다음에 증발기 통과하고 얘가 증발기는 통과 안 해요. 제습로는 통과하고 끝이 그럴게요. 패스. 통과한 공기는 저온 중수 공기 제습 루트를 통과하면 이 습도가 수증기가 이제 흡착제에 이제 물로 변환돼서 흡착이 되는데 그러면 습도는 낮아지고 그리고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이제 엔탈피를 방출하는데 그 엔탈피가 온도를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과하면 중온, 저습, 공기가 되는 거죠. 축기도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화살표로 그려보면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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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발로 차가지고 이게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필기 위주로 하면서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지를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제 제가 써 있는 것들을 필기한 것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이브리드식 제습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하이브리드식 제습기도 하나의 기기예요. 실내에 이 하나의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 안에 냉각식 제습기의 원리에 해당되는 그런 구성 요소들 그리고 흡착식 제습기의
해당되는 구성 요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점이 있으니까 이걸 쓰겠죠. 그래서 어떻게 작동을 하냐? 일단은 냉각식 제습기처럼 냉매 사이클이 돌아요. 냉동 사이클이죠. 그래서 단열 압축, 압축기, 정압 방열, 응축기, 등엔탈피 팽창, 팽창 밸브, 그다음에 정압 가열, 증발 이게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압축기에 의해서. 그러면서 제습 로터도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저온 중습된 공기가 이제 응축기도 냉각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냉매를 냉각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온 중습 공기가 응축기를 냉각시키면서 본인은 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중온 중습 공기가 되고 좀 더 가열을 시킵니다. 히터를 통해서 고온 중습 공기가 되고. 왜냐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함할 수 있는 어, 이제 수증기량이 많아지죠. 절대습도가 높아지죠. 포함할 수 있는 절대습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가열해서 고온 중습 공기 됩니다. 그러면 제습 로터에서 그만큼 많은 물을 재생시켜서 수증기로 포함을 시킬 수 있으니까 가열을 하는 거예요. 제습 로터 통과하면 흡착제가 가지고 있는 물이 여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수증기가 돼서 공기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주변의 공기의 에너지는 뺏기기 때문에 온도는 중온으로 떨어지고 또 수증기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습이 됩니다. 그 중온 다습된 공기가 이제 증발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이런 냉각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면서 저온 중습 공기가 되고 이게 이제 제습로터를 한 번 더 통과하면서 음, 이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가 이제 흡착제 물로 흡착이 되죠. 그러면서 저습이 되는데 그때 수증기가 물로 변환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 에너지가 주변 공기의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저온이 이제 중온이 돼서 중온 저습 분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습도가 낮은 공기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습공기 선상에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먼저 A, 얘를 B, 얘를 C, 얘를 D, 얘를 E, 얘를 F 하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위의 과정은 이제 제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아래 과정에서 일부는 이제 재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를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치고요. 일단 저온 중습이 중온 중습이 됐고 중온 중습이 고온 중습이 됐습니다. 고온 중습이 제습로터로 지나가면서 중온 다습 공기가 되죠. 저온 중습에서 중온 중습 그리고 고온 중습 제습로터로 지나면서 온도가 좀 떨어지죠. 좀 더 잡을게요. D를
그 다음에 그려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되고 이제 ADP까지 가고, 근데 BF만큼 못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제스루트를 통과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얘를 A, 얘를 B, 중원 중습 공기, 얘는 고온 중습 공기. 그 다음에 제스루트를 지나면은 공기가 좀 가열이 되죠. 잠시만요. 로터를 지나면 얘는 지금 재생이니까 냉각이 되죠. 왜냐면 흡착제에 있던 물을 수증기를 변해서 재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흡착제를요. 그러면서 습도는 이제 높아지겠지만 온도는 에너지를 얻어야지 수증기가 되기 때문에 물이, 그래서 중온이 되는 거죠. 중온 가습 공기 D. 그 다음에 저온 중습 공기가 되죠. 증발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저온 중습 공기, 저온이 되고 중습 공기 E. 그 다음에 이제 제스문토를 지나면서 수증기가 물로 변환돼서 흡착되니까 이제 물로 변환되면서 엔탈피는 내놓으니까 주변 공기가 가열이 될 거고 중온이 될 거고, 그리고 물로써 흡착이 되니까 저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됩니다. F. 네, 이렇게 습공기 손도로 또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결국 이제 공기가 들어오면서 응축기나 히터를 통해 가열이 되고, 그 다음에 제스문토에서 재생을 시키죠. 그러면서 얘를 증발기를 통과시키면서 확 이제 온도를 낮추면서 이제 절대습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물을 만들어서 건조시켜 버리고요. 추가적으로 제습모터를 한 번 더 통과시켜서 더 제습을 시킵니다. 그런 방식이 이제 하이브리드식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식 제습기가 더 이제 능력은 뛰어나겠죠. 부가적으로 오늘 설명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신다 과정에서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도 만약에 모르신다면 이 부분들은 학습을 하시라고 여기다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참고. 일단 가열 곡선, 예를 들면 히터 또는 응축기 이런 데서, 또는 이제 냉각 곡선, 냉각 코일 같은 데서, 또는 증발기 같은 데서, 그리고 가습 곡선, 이거는 이제 제습기에서 재생 과정이 이제 가습 곡선이겠죠. 그리고 감습 곡선,
얘는 제습기에서 제습 과정이겠죠. 칼국수는 이제 우향입니다. 우향. 수평선이죠. 냉각국수는 이제 좌하향입니다. 가습국수는 이제 여기서 요거죠. 이게 화살표한 거였네. 가습국수는 이제 요 부분 재생을 하면서 요 부분 좌상향이죠. 그리고 감습곡선은 이제 우하향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물이 증기를 변할 때 수증기죠. 여기서 보는 건 증기가 물로 변할 때 증기로 변할 때는 이제 엔탈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엔탈피를 열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변 온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변 온도 하강. 반대로 증기가 물이 되는 거는 이제 엔탈피를 주변에 이제 내놓기 때문에 주변 온도 상승. 이 개념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에 생각하냐면요. 증기가 됐으니까 온도도 높아져야지. 또 물이 됐으니까 온도가 더 떨어져야 되지. 근데 그렇진 않죠. 주변에 이제 공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기가 물을 지나가면서 물을 증발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물의 습도 높아지면서 또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엔탈피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열을 얻으면서 주변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증기에서 물로 가는 거는 이래서 공기 속의 수증기가 물로 응결이 될 때 이제 수증기가 물로 변환될 때 엔탈피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 엔탈피가 주변 온도를 이제 높이는 데 사용이 되겠죠. 주변 온도 상승. 이렇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빠진 게 있는지는 다 제가 다루고 싶은 건 다른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제습기는 에어컨이랑 차이점은 이제 에어컨은 이제 이 증발기가 실내기죠. 실내에 있죠. 응축기가 실외기죠. 응축기가 실외에 있죠. 근데 제습기는 이게 다 하나로 실내에 있다. 그래서 단점은 제습기를 통과하는 공기는 일단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점 같이 알아두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좀 어려운 수 있는 그런 개념들 따라오시는 고생 많으셨고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기계 설비기술사 제122회 제1교시 01번 다뤄봤고요. 키워드는 제습기 그리고 제습 원리입니다. 처음에 제습기랑 같이 알아두면 좋은 그런 유사기기들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사기기들이 다 동일한 원리를 이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리도 설명했고요. 냉각식 제습기 살펴봤고요. 흡착식 제습기 살펴봤고요. 그리고 냉각식과 흡착식이 혼합된 그런 하이브리드식 제습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습기는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유사기기로는 이제 공기 건조기, 제습기, 공조기, 냉동기가 있고요. 원리로는 이제 냉각식, 압축기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 얘는 냉동 사이클을 이용하죠. 흡착식, 얘는 흡착제를 이용하죠. 그다음에 흡수식, 얘는 흡수제를 이용하고요. 흡착과 흡수가 어떻게 다른지 여기 흡착, 흡수를 같이 읽어보시면 이제 뚜렷해질 겁니다. 하이브리드식이 있고요. 각각 제습기에서 개념도랑 습공기 선도 또는 pH 선도까지도 개념도, 습공기 선도, 개념도, 습공기 선도 살펴봤고요. 참고도 같이 적어보았습니다. 네, 냉각식 제습기, 흡착식 제습기, 하이브리드식 제습기는 제가 좀 설명을 잘 하고 싶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판서 해놓은 걸 이제 좀 열심히 따라가 보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습공기 선도를 그릴 때는 좀 제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것도 있었고 그냥 습공기 선도를 어떻게 그려나가는데 더 의의를 두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이 포인트가 정확하게 여기여야 된다, 여기여야 된다, 또는 다른 포인트보단 더 위에 있어야 된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된다, 또는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참조하셔 주시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게 약간 틀릴 수도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다,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